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손소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1 과정에서 지구과학 영역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지구 내부의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 교재 한번 펼쳐 주실까요? 네, 중1에서 지구과학입니다. 지구의 구조를 알아볼 건데요. 지진파를 분석하면서 지구의 구조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핵심 이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먼저 지구 내부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직접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거, 직접 땅을 파본다든지 시추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땅을 파는 이러한 방법들은 한계가 있겠죠.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깊숙한 곳으로 내려갈수록 지구의 내부 구조는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을 연구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화산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분출물을 직접 얻으려면 그렇죠. 위험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한계가 있다. 자, 간접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효과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진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진파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급격한 파동이 전파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진원과 진앙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진원이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곳, 여기를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이 지표면 있죠. 지표면 쪽으로 수직으로 진원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이 위쪽은 뭐라고 표현한다? 진앙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앙 기억하실 수 있겠죠? 진원에서 그대로 쭉 올라와서 지표면 쪽은 진앙이다. 이렇게 지진이 전달될 때의 파동은 지진파라고 하는데요. 지진파 조사는요, 우리가 굴절과 반사라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질이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통과할 때 굴절이나 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빛에서도 굴절을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공기에서 통과하는 부분하고요, 물에서 통과하는 그쵸? 그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는요, 빛이 꺾여지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진파에서도 마찬가지 통과하는 물질이 다르다 보니까 꺾이는 그러한 굴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 내부 물질을 추정할 때 또 속도 변화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공기에서 통과하는 빛의 속력, 물에서 통과하는 속력이 다르다고 했죠? 공기에서 통과하는 속력이 조금 더 빠르고요. 물에서 통과하는 속력은 빛의 그 진행 속력이 좀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굴절 현상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내부 물질의 속도 변화를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인지 추정,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지진파 조사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진파 종류에 대해서 우리 P파와 S파로 기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주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P파입니다. P파는요, 요 이름이 P파, Primary Wave라는 뜻인데요. Prime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도착하는, 그렇게 빠르게 도착하는 파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이라는 뜻으로 Primary Wave, P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냐면요. 그림을 보시면요. 촘촘한 구간하고 약간 널찍한 구간이 있죠? 이걸 여러분 조금 쉽게 용수철로 표현해 볼게요. 용수철이 촘촘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은 미라다고, 그쵸? 촘촘하게 미라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듬성듬성 존재하는 부분은 소하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촘촘하게 존재하는 부분은요, 미라다가. 그 다음 듬성듬성 뭐라고요? 소하다. 그래서 밀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P파를 다른 표현으로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용수철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P파가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촘촘하게 압축되어 있고 이 부분은요 널찍하게 팽창되어 있다. 그 말이 바로 압축, 팽창, 밀소, 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렁이도요 움직이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촘촘하게 밀하다가
소하다가, 밀하다가, 소하다가 이러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이 피파가 가는 걸 표현해드리면요. 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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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느낌 오셨습니까? 자, 이게 바로 피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S파 모습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주어져 있는 것이 S파의 모습입니다. 웨이브가 자 느껴지시죠? 이 S파에 해당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불러준다요? 자, 바로 S파. S가 세컨드. 그럼 secondary wave 해서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동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럼 P파가 좀 빠르고 S파는 상대적으로 P파보다 느리다라는 뜻이 이름 자체에 써 있는 겁니다. S파의 모습은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얘는요, 자, 앞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하고요, 진동하는 방향하고요, 진동하는 방향하고, 자, 진동을 이렇게 한다고 표현해 볼게요. 무슨 관계입니까? 그쵸? 수직 관계다. 느낌 오셨죠? 다시 한 번 더. 진행하는 방향하고요,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수직 관계로 진동하면요. 옆으로 진동하면서 어때요? S 곡선처럼 나오죠? 네. 옆으로 진동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것을 요 그림처럼 한번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진행하는 방향과 어떻습니까? 요렇게. 수직 관계로 진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 관계로 진동한다라고 하면 진동을 위아래 위아래 그쵸? 진동하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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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S파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secondary wave 두 번째 파동이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P파, S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요게 바로 포인트. P파, S파에 해당하는 거. P파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빠르다. 어떻게 빠르죠? 자, 요렇게 갔어요. 네. 요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요렇게 진행을 하니까 계속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빠르고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어때요? 평행하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앞쪽으로 이렇게 진동했잖아요. 그쵸? 나란하다, 평행하다? 가능하죠? 진폭이라는 것은 그 피해 면적 어떻습니까? 작다. 그쵸? 요렇게 가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S파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느린 거예요. 사실 숫자만 보시면 1초에 3, 4km 간다는 건 엄청 빠른 표현인 건데 P파에 비해서 느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강조 S파는 솔리드, 고체 상태만 통과합니다. 기억하실 때 S파는 솔리드, 고체 상태만 통과하는 거구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 무슨 관계? 수직 관계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할 때 진동을 위아래. 자, 그러면 수직 관계로 진동한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가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어때요? 피해 면적이 그렇죠. 크게 나타나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방향 한번 해볼게요. 진행할 때 진동 방향 수직 관계 되시겠죠? 그러면 피해 면적이 그렇죠.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진의 기록입니다. 누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까? P파. 그래서 P파가 먼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P파 먼저 도착. 그 다음 S파 도착하고 있죠. 이때 P파와 S파의 요 시간 차이를 뭐라고 표현한다? PS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P파가 도달한 순간부터 S파가 도달하기까지 요 시간 차이.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분. 자, 나 3분 1초 때 도착했어. 그럼 난 여기 3분 8초 때 도착했어. 그럼 여기서 PS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PSC는 그렇죠. 요 사이 시간이니까 7초.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느낌이죠? PSC는 진원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진원이라는 표현 배워보았습니다. 그쵸? 네. 자, 요거 말씀드렸죠? 사람 서 있을 때 여기가 진원. 자,
자,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가 진앙. PSC는 이 진원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도달한 시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점검해 봤는데요. 시험 문제는 P파, S파 비교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입니다.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지진파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생각해 볼까요? 네. 자, 핵을 보니까 P파가 통과해요. 근데 P파, S파가 지금 여기 바깥쪽은 통과하는데 여기 핵을 통과하지는 못하는 게 S파. 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S파가 지금 핵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 지금 그리고 S파는 어디는 통과해요? 지금 바깥쪽이 멘틀이라고 써 있죠? 네, 멘틀에 해당하는 건 S파가 통과합니다. P파는 핵도 멘틀도 다 통과했죠? P파는 앞에서 공부했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물질 상태 다 통과하니까 P파는 다 통과하는데 S파는 뭐만? 고체만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멘틀이 뭐라는 소리죠? 고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핵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핵은 그 안에 고체가 아닌 물질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진파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는 깊이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깊이입니다. 네, 지구 내부 쪽으로 슉슉슉슉 들어갑니다. 그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속도 변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S파이고요. 자, P파는 어때요? 쭉쭉 갔으니까 P파가 그렇죠. 내해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S파는 멘틀까지만 가고요. 그 다음은 못 갔어요. 네. 확인하셨죠? 자, 그럼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이 앞에 5에서 3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각까지의 깊이죠. 네,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5에서 35라는 표현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럼 뭐다? 지각이다. 이쪽까지 지금 지각. 여기가 지금 지각. 지각에 해당하는 것은 어때요? 고체 상태. 따라서 P파, S파 둘 다 갔어요. 그쵸? 자, 그리고 지각에서 그 다음 멘틀 쪽으로 가는데 그 지각과 멘틀 사이에 요 경계면 보이시죠? 맞습니까? 지각과 멘틀 사이 경계면을 저도 요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위로 덧칠을 해볼게요. 네. 요게 지금 요 경계면. 자, 별표 칠까요? 네. 구분하기 위해서. 지각과 멘틀에 해당하는 경계면, 요것을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학자 이름에서 땄습니다. 모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잘 살펴보시면요. 어때요? 속도가 변했어요. 보이시죠? 네, 요렇게 된 게 요렇게 푹 변했어요. 여기도 요렇게 된 게 요게 푹 변했어요. 급격한 속도 변화를 통해서 한쪽은 지각이고 한쪽은 멘틀이라는 거. 그 사이의 경계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신 분. 과학자 뭐라고요? 모로비치치. 자, 줄여서 이 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정확한 이름은 모로비치치의 불연속면이에요. 왜 불연속이다? 속도가 연속되지 않고 이렇게 어때요? 네, 꺾여진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됐죠? 자,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 갑자기 빨라진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빨라진다고 제가 동그라미로 강조했습니다. P파 보시면 쭉쭉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P파가 가다가 멘틀은 잘 가다가 외핵에서 역시 속도가 뚝! 그렇죠. 자,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여기 두껍게 여기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높았던 애가 뚝!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죠. 뚝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었던 속도가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속도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너와 나는 또 다른, 그렇죠. 경계 부분이었구나, 지금. 자, 멘틀에 해당하는 거가 외해, 서로 다른, 그쵸, 물질이다. 그래서 속도 뚝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S파가 어때요? S파가 여기는 못 가. 외핵은요, S파가 통과하지 못해요. 그 말은 외핵은 고체가 아니다. 그럼 고체가 아니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고체가 아니라면 액체 상태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S파가 못 가니까 너 액체 아니야?
액체인 거 아니야?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여기서 또 어때요? 네, 변화가 보여요. 속도가 어때요? 변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그쵸? 자, 외핵이고 내핵이면 사실 둘 다 핵이기 때문에 철과 니켈로 물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속도가 변했다는 것은 물질의 상태가 다른 거죠. 우리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가 달라도 네, 속도가 지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서 속도가 어때요? 약간 증가했죠. 옆에다 적어볼까요? 이 부분에서 속도가 살짝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뭐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내핵은 무슨 상태일 것이다? 내핵은 고체일 것이다. 라고 또 역시 뭐 한다고요?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속도가 지금 살짝 증가하면서 다시 이쪽은 고체 상태인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내용을 아래쪽에 표에서 정리하고 있죠. 지각 멘틀 사이에 요 경계면 모으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진입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 그쵸? 요걸 가지고 확인했고요. 자, 멘틀과 그 다음 외핵 사이 경계면에서는 S파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외핵을 액체 상태라 추정했고요. 외핵과 내핵 사이, 요 사이에서는 속도가 또 증가했죠. P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강조.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모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 내용이 있어도 그래프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 위쪽에다가 메모하시면서 P파 속도가 증가한다. 자, 그렇다면 내핵은 고체일 것이다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까 멘틀이 고체였잖아요. 고체일 때 속도가 빨랐다가 액체가 될 때 속도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속도가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지각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각을 보니까 지각도 해양 지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 지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더라. 해양 쪽에 있는 지각은요, 조금 어때요? 그쵸? 자, 얇아요. 그쵸? 대륙 지각은 어떻습니까? 좀 두껍게. 위로 많이 올라온 것만큼 밑으로도 많이 깊게, 두껍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양 지각은 바다 아래쪽에도 보면, 우리 다큐 같은 데 보면요. 네, 정글의 법칙 이런 데 가면 깊숙한 곳에 바다 깊숙한 곳에도 땅 있잖아요. 그쵸? 자, 해양 지각에 해당하는 것들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은 위로 높은 만큼 깊숙하다. 그래서요. 자, 요런 느낌이죠. 윗배볼록, 아래배볼록. 맞습니까? 해양 지각은 이렇게 얍실하게 있고 대륙 지각은 둡툼하게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지각은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로서 P파, S파 모두 통과했고요. 우리 모르비치치 불연성명, 모으면이라는 거 과학자 이름 따따르고 있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어떻게 갈 때요? 지각에서 멘틀로 갈 때 그 경계 부분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강조되십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네, 모호면입니다. 됐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구별하셨을 때 대륙 지각이 두툼하다 했습니다. 이 부분 35km죠. 해양 지각은 5km 정도 두께 갖고 있었고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밀도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양 지각이 밀도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해양 지각이 확실하게 물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네, 밀도가 클수록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또 하나 있네요. 네, 지각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멘틀이 있죠? 그렇다면 멘틀은 밀도가 더 크겠네요. 네, 맞아요. 지각에 해당하는 거, 대륙 지각이 2.7이었죠. 해양 지각이 3.0의 밀도 가졌죠. 멘틀은 3.3입니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뭐라고요? 밀도가 네, 증가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각보다 멘틀보다 핵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것도 참고로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이번에는요. 자, 쪽집게 기출문제 요 정도 수준 여러분 학습하시면 뭐 검정고시는 한 방에 쫙 합격한다는 거죠. 자, 단단한 암석이다 핵고치구의 겉부분입니다. 결정적 힌트 P파와 S파 모두 통과. 바로 누구? 지각.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비교적 문제는 그쵸? 간단하게 핵심만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가 그쵸?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 보기 짧게 그쵸? 정리하면서 요 정도 풀어주면 되는 거구나. 맞습니까? 자, 이해는 많이 해두셔야지 사실은 네 중학교 과정 끝나고 고등학교 과정 이어서 그쵸? 대학 입학까지 쭉쭉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내용 설명은 사실 풍부하게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시고 빨리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쪽집기 기출문제 요 정도 수준을 그쵸? 시험 치기 전에 복습만 살짝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어서 멘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80% 어마어마하죠? 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멘틀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유동성 있는 고체라는 이 점 너무 중요합니다. 유동성 있는 고체이다. 유동성 별표 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멘틀 때문에요. 위에 있는 지각이 움찔움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륙 이동을 뒤에서 배울 때 대륙이 이동되는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이 멘틀 때문이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있어서 움직이면서 지각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P파, S파가 모두 통과할 수 있겠죠? 고체니까 P파, S파 모두 다 통과한다. 기억하시고요. 유동성 있는 고체라는 거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자, 멘틀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핵의 그 뜨거운 열 때문에 이 고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 금속도요. 우리가 너무 높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쵸? 약간 흐물흐물 되죠? 네. 우리 금반지도 보면요. 오래 끼고 있으면요. 약간 모양이 변형될 때가 있어요. 우리 따뜻한 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때 고체 상태가 지금 많은 열로 유동성 있는 약간 말랑말랑 젤리처럼 움찔움찔 움직이는 흐름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P파, S파가 그래서 모두 통과하는 고체 상태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력과 온도는 지각보다 높은데요. 우리 공부할 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점차 깊숙하게 지금 공부하게 되는데요. 깊숙하게 내려갈수록 그만큼 압력을 많이 받겠죠. 압력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온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것은 밀도도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그쵸? 밀도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내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 온도, 밀도 다 커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부피만 누가 제일 크다고요? 멘틀이 제일 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외핵입니다. 외핵에 해당하는 것은 지하 2,900km부터 5,100km까지를 외핵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핵은 S파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S파 통과하지 못함으로 뭘로 추정할 수 있다고요? 액체로 추정하는 거죠. S파가 갔으면 고체인데 S파 못 갔으니까 너 액체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구성되어 있는 물질은 자 철과 니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멘틀, 외핵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내핵 보겠습니다. 지하 5,100km부터 지구 중심, 자 6,400 중심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P파 속력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다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로 추정한다? 고체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핵이기 때문에 역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질의 상태가 다르고 있죠. 외핵에서는 액체로 추정됐고 내핵은 고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 밀도도 높고요. 온도도 높고요. 압력도 그쵸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A는 지각, B는 멘틀, C 외핵, D 내핵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밀도값 커질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자 알고 가기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가고 이거 묶어서 핵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부로 갈수록 압력이나 온도, 밀도가 모두 증가합니다. 단, 부피는 누가 제일 크라고요? 그쵸? 단, 부피는 네가 제일 크가. 자, 멘틀, 네가 제일 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피. 그쵸? 가장 많은 부분 차지했죠? 80% 정도. 맞습니까? 부피는 약 80% 정도를 멘틀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피가 큰 것은 멘틀이다. 그림 상태에서도 지금 멘틀 부분이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압력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그렇죠. 당연히 증가. 온도도 그렇게 증가. 그리고 밀도에 해당하는 거 역시 그 불연성 면들을 경계로 그쵸. 밀도 값들도 증가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층상 구조로 다시 한 번 더 단면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들 투데이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구조에서 지진파 P파와 S파 비교하는 거 중요하죠? 누가 더 빠르다고요? P파가 더 빠르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지구 내부의 구조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특징과 함께 또는 그림과 함께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겠죠? 자, 복습 꼭 해주실 거죠? 뒤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연습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